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하고 쉬고 있다가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쉬려고 했다가 어,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물어봐 주셨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생각한 거지만 이렇게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찌끄려 보겠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자취 영상 보다가 우연히 구독하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그냥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 혼자 사는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한 30분 생각한 거거든요. 혹시나 더 생각이 나면 추후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그 직장의 이유로 혼자 산지 연차로는 5년 정도 됐어요. 2020년도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이유로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혹독하게 치르는 우리 사회인으로서의 대위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혼자 사는 삶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인이 된 순간까지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보통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거주를 하잖아요. 거주 비용이나 어떤 생활 비용에 상관없이 이런 부모님들의 돌봄 아래 수십 년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누군가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생활적인 측면으로나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밤늦게 귀가를 한다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뭐, 의식주 생활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고, 또 어느 정도 개인의 스케줄도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나와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주지도 분리되고 생활 패턴이 이전에는 공유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좀 자유롭게 생활 방식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좀 독립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지낼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회생활하면서 한 5년 정도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5년 정도 떨어져서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 확실히 이 내 일상을 내 스스로만이 가꿀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독립하고 나와서 알게 됐어요. 사실 부모님이랑 살 때는 여전히 학생 때처럼 가끔 뭐 출근 때 못 일어나면 깨워주기도 하고 또 밥도 차려주시고 저녁밥 이런 거를 학생 때서부터 부모님들도 약간 연장된 습관처럼 이렇게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뭐 익숙해지기도 하고 뭐 조금 용돈도 드리면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특히 거주 공간에 대한 그런 니즈가 별로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 지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뭐 빨래나 설거지나 이런 생활 부분들을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 좀 부지런해지고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나 뭐 설렘 같은 게 동반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혼자 사는 삶은 나를 잘 들여보게 되는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본가에 살 때 제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또 이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제 자리에 물건이 놓여 있는 게
제가 원하는 집의 모양새더라고요. 또 저는 하루 루틴이 일어나서 청소기 한번 돌리고 또 퇴근해서 청소기 한번 더 밀어주고 이래서 바닥에 이렇게 뭐 채이는 거 없이 그렇게 있는 상태가 제가 좋아하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본가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 본가에 살 때는 어쨌든 그 역할이 제 역할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그런 거 몰랐던 거예요. 물론 저는 너무 불효녀고 결벽증은 아니에요. 근데 불효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걸 좋아했는데 청소를 안 한 게, 아, 내가 정말 나를 몰랐구나. 내가 좀 더 나를 알았으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청소기 돌렸을 걸, 뭐 설거지라도 한 번 도와줄 걸,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본가에 가면 제가 대신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놀라세요. 아니, 같이 살 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며. 설거지를 좋아하고 청소를 좋아하는 게 되게 부모님이 보기에는 신기하신가 봐요.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또 인테리어도 제가 좋아하는 걸 나와서 좀 알게 됐어요. 그 본가에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부모님 취향의 어떤 벽지와 인테리어와 가구와 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얀 바탕에 공간을 좋아하고 곳곳에 이런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이런 소품들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 제가 사용하는 물건, 가방, 옷, 이런 것들은 다 저 자신이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사실 집은 뭐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크기도 하고 어떤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더 내 스스로의 취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방아쇠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 아래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돈을 모았는데 그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절실함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공간은 여기 부모님이 아주 잘 마련을 해주셨으니까 거주 공간의 필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던 거예요. 아예 그냥 생각조차도 안 한 그런 분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왜 직장인들이 대출 받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월세 내면서 살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나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특히 거주에 대한 안정이 오게 되면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잖아요. 몇 년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공부하면 어떤 목표로 설정한 그 기간 안에 꼭 내 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나 이렇게 월세로 전전긍긍 안 해도 돼. 매년 이상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절실함을 저절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순간부터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특히 주말 같은 때 도서관에 가서 경제 관련 서적을 한 달에 한 세네 권씩 빌려오고 그걸 틈날 때마다 계속 집에서 보고요. 또 전자도서관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틈틈이 지식을 얻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가계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챌린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실천력을 저절로 나와서 하게 되더라. 물론 부모님과 살면 경제관념이 탑재되신 분들은 저절로 더 많이 모으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자취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관념까지도 같이 이제 익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석하게도 부모님은 저희랑 같이 평생 살아주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 혼자나 혹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와 같이 거주할 터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경제활동 인구로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경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면이나 이런 경제적인 면이나, 그리고 능력적인 면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뭐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건 오로지 이제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일정이 좀 바뀌어서 내일은 정시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푹 쉬고 내일 출근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